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사람들의 비밀 노트 저자 원군이입니다. 오늘은 공원에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관계 능력 향상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뭐 동물과의 관계, 뭐 다른 어떤 식물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사람과의 관계인데, 가까이 있는 사람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함께 관계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위해서 제가 이런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왜 나에게 친절하지 않을까? 그 원인은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이라는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겁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랑의 통장에 여러분이 사랑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랑의 빚을 지게 만들고 친절의 빚을 지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신세를 지면요, 마음의 빚을 지면 보통 사람이라면은 저에게 그걸 갚으려고 합니다. 그게 보통 사람이죠. 신세를 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작은 신세를 지게 만들어요. 큰 신세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진심으로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좋은 말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 내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내 속에 사랑이 없어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내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를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하면 내 마음이 참으로 행복해집니다. 감사를 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분들 계시죠? 오늘부터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나보다 좀 못 살고 능력이 없고 뭔가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반대인 사람들이 있어요. 열등감을 갖고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들이 참 많은데 오늘은 몇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그 전신마비 장애자가 있는데 전신마비에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눈만 깜빡거리면서 의사소통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아는 분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손가락은 못 움직이지만 팔을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분은 팔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다행인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전신마비가 됐는데 물론 머리는 움직이고 입도 움직이는데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밥을 차려주고 숟가락을 손가락에 끼워줘야 됩니다. 손가락이 오른손은 엄지 손가락이 굽어 있는데 그 볼펜을 잡는 것 같은 모양으로 굳어져 있어요. 그 속에 볼펜을 끼워주면 팔을 움직일 수가 있어서 글씨를 쓰고 또 그 손가락으로 핸드폰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을 움직일 수 있다는 그 장점 때문에 그분은 정말로 다행스러운 거죠. 여러분들 팔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손가락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혜택인지 잘 모르시죠? 저는 이분을 보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왼손은 손바닥이 펴져 있는 상태로 굳어 있어요. 그 굳어 있는 상태에다가 컵을 올려놓으면은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상태죠. 두 손을 모아서 컵을 부여잡고 컵을 입에다 대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분은 열쇠를 호주머니 속에 넣어줘도 손가락을 못 움직이니까 열쇠를 가지고 자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걷지 못하니까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손가락을 못 움직이지만은 팔을 움직일 수가 있어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현관문을 열고 집에 못 들어가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은 침대에 눕혀줘야만 누울 수가 있어요. 화장실에 갈 때는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바지를 벗겨주고 변기에 앉혀줘야만 됩니다. 뒤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혹시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잠자다가 대변을 볼 경우에는 신문지를 깔아주고 다른 사람은 자고 본인은 엉덩이를 계속 두드립니다. 본인 팔로 몇 시간을 두드리는 경우 있습니다. 운동을 못하니까 대변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변이 나오면 아내를 깨웁니다. 소리 질러서. 잠자다 말고 아내가 변을 치워줍니다. 얼마나 민폐가 됩니까? 참 큰 민폐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제가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낮에 어디 다니다가 대변이 마려우면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을 불러서 신세를 지어야 됩니다. 화장실을 가야 돼요. 뒤처리 부탁해야 됩니다. 낮에 설사가 나오면 큰일 나는 거죠. 예. 여러분들 이런 상황은 아니죠? 제 주변에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단 하루만이라도 눈을 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그 친절하게 대해주는 봉사자를 얼굴을 보고 싶은 거죠. 단 하루만이라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가을 단풍. 또 청각장애인들 시지각이 어려워요. 같이 일하는 사람과 소통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자기 발로 걸어가고, 음식을 먹을 때 골라서 먹을 수 있고, 또 어디를 갈 때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카메라로 아무리 잘 찍으려 해도 이 눈으로 보는 거 다 정확하게 담을 수 없는 이 얼마나 좋은 눈.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하면 정말로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 속에 이 감사의 이유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너무나 감사한 게 많다는 거, 그거를 내 마음속에 하나하나 채우다 보면은 내 속에 감사의 통장, 잔고가 많아져서 마음의 평안이 생기고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마음의 영혼의 통장에 잔고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로부터 사랑을 받고 친절을 받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순서가 내가 먼저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두다 보면 관계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게 참 쉬워 보여도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관계 문제가 악화되면 얼마나 이 살아가는 게 힘든다는 거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실감하시면서 나에게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내가 관계의 달인이 돼서 내 인생에 있어서 관계의 문제는 절대로 생기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또 내 남편과 내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오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내가 죽어가는데 아무도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이 참으로 서글픈 인생이 되겠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 사람 예를 든다면 택시 기사였는데
정말 힘들게 돈을 버는데 몸이 아파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고 잘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왔냐 그러면 아팠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의식불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찾아가 봤는데 못 깨어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 들려오는 얘기가 비싼 약을 투약하면은 그 사람이 살아나는데 아내가 비싼 약을 투약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독한 여자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깨어난다 한들 언제 가서 돈을 벌고 옛날에 이렇게 늘 아팠었는데 그 사람이 짐이 되었던 거예요. 참 각박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못 줄 수가 있습니다. 아프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을 당했을 때. 그렇지만은 사랑의 빚을 지게 만들었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지게 만들었다면 내가 돈을 못 벌어와도 그 사람이 나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제발 사라지기만을 바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내가 항상 능력 있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어떻게 평생 그럴 수 있습니까? 살다 보면은 원치 않게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그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까이 있는 가족, 친구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게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할 수 있을 때 사랑의 빚을 지게 만들어 주십시오. 친절로 진심으로 따뜻한 말로 관심을 가져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근데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강력범죄,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묻지마 또는 뭐 정말 이해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회가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게 되면 사회가 참으로 각박해진다는 것. 그래서 이 사회가 각박해지면은 결국 피해자가 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